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부동산 정보시대 조준상입니다. 오늘은 스코시아뱅크에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로 여러 해를 일하시고 계시는 우병선 씨를 모시고 환율 및 일반 금융에 대한 업무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영철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병선 씨, 우선 얼티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코셔뱅크 영앤 핀치에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로 근무하고 있는 우병선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신한은행에서 7년을 근무를 하고 이쪽 캐나다로 독립이민으로 와서 오자마자 운 좋게 그 스코셔뱅크에서 같은 지점에서 이제 7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한국에서의 은행 생활과 또 캐나다에서의 은행 생활을 적절하게 지금 많이 체험을 하면서 열심히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오늘 또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환율의 요즘 그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이신 환율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병선 씨, 우선 환율이라는 게 뭡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환율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개념일 겁니다. 즉 돈의 값어치인데 외국 돈의 값어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그 값어치인데요. 환율은 한 나라의 국가의 그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또는 또 주변 국가의 또는 어떤 기준이 되는 국가의 여러 그 금리나 또는 제반 경제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아주 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기준 환율이 되는 국제 통화의 기준 환율이 되는 것은 역시 미국 달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국의 원화를 캐나다 달러화로 환전을 하시는 그 시점을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 경우에는 직접 한국 원화에서 캐나다 달러로 환전하시는 그런 환율이 나와 있지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중간에 US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와 한국 원화와 US 달러, 그 원 달러 환율이 결정이 되고요. 또 이 캐나다 국내에서는 캐나다 달러화와 US 달러화의 또 그 환율이 결정이 돼서 중간에 원화를 이 캠블로 바꿀 때는 한 달을 거쳐서, 즉 중간에 기축통화 US 달러의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한국 원화가 US 달러화에 대해서 강세로 가고 있을 때 이 캐나다 달러화도 US 달러에 대해서 강세로 간다면 두 나라 통화가 서로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값어치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즉 10% 상승, 그러니까 원화가 US에서 10% 상승했을 평가 절상됐을 때 캠블도 US에서 10% 상승한다면 900원이라는 값어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화는 10%가 평가 절상됐지만 캠블이 US 달러에서 10% 절하가 됐다면 갭이 20%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또 거꾸로 반대의 경우, 요즘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US 달러에 대해서 한국 원화는 아주 굉장한 약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캐나다 달러는 아시다시피 1대1을 넘는 초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810원, 20원인 환율이 최근에 들어서는 어제는 990원까지 폭등하는 아주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런 환율은 미국과 캐나다, 한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더 잠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상황까지 고려가 돼가지고 매일매일 국제적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예. 기준 화폐가 이제 미국 건데, 예. 미국 거의 화폐가 기준이 된 시점이 어느 때면,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금리 예. 이제 저걸로 됐다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예. 어느 시점부터 미국 달러로 됐습니까? 예,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자면 서부 시대까지도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무래도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을 때는 또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준화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미국의 경제가 전 세계 기준으로 부상이 된 점이 아무래도 세계 2차 대전 이후 그 전후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이제 많은 금융 절차의 개혁이 있었고, 또 근본이 금을 갖다가 이제 보유한 나라의 값어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화폐 개혁과 그런 것을 거치면서
그 정확한 시점은 아무래도 2차 대전 이후부터 미국이 전 세계 그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US 달러화가 그러한 그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US 달러화가 전 세계 통화에 대해서 형편없이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엔화나 또는 유로화나 또 중국 위안화를 세계 기준 통화로 삼자고 아무도 거론할 수 없는 이유가 미국은 역시 세계의 경제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그 우병선 씨가 참 잘 나오셨는데 왜냐면은 지금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유학하시는 분들이 많고 유학생들 많고 또 한국하고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미국하고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그 환율에 굉장히 그 민감한 그런 그 사항들인데 오늘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듣고 또 앞으로 어떤 뭐 대책이나 뭐 이런 게 혹시 그런 그 대책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좋은 말씀 좀 기대가 큽니다. 저 아는 데까지 열심히. 그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좀 제가 무식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의 원화가 절상이 되는 게 좋습니까? 절하가 되는 게 좋습니까? 보통 이제 그 표현의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절상, 평가 절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미국 달러, 원 달러 환율이라고 그렇게 한국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 달러 환율이 평가 절상이 됐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900원을 기준 환율로 잡았을 때 한국의 원화가 850원으로 갔다는 것이죠. 즉 900원이었던 그 한국의 원화가 850원으로서 그 평가 절상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표현하자면 그냥 하락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900에서 85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원화가 하락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 값어치로 따지자면 850원으로 올라간 평가 절상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유리하느냐? 예를 들어 한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송금하신 유학생 자녀분을 두신 분들은 예를 들어 그 US 10만 불을 사려면 예전에는 뭐 9천만 원이 있어야 했는데 만약에 850원으로 평가 절상이 됐다면 850만 원만 들으면은 그 10만 불을 해서 유학 자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수요, US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평가 절상이 유리합니다. 즉 한국에서 어떤 수입을 당담하시는 수출이 아니고 수입 자금, 수입 대금 결제를 해야 한 그런 이제 수입 상사라든지 또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선업체, 죄송합니다. 주로 이제 그 정유 쪽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정유 US 달러화의 그 수요가 들어가는 아무래도 정유 쪽 기름을 사들여서 US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입 업체에게는 평가 절상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반대로 수출 업체들에게는 평가 절하가 돼야죠. 즉 900원에서 1000원으로 간다면 외국에서의 물건값도 똑같은 제품이지만 일본이나 중국 제품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요. 똑같은 100불을 벌어도 원화로 바꿨을 때 이제 990만 원이 아닌 뭐 100만 원으로 더 많은 원화 획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든 이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최근에 새로운 이제 그 경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벌어진 일들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전혀 예상치 못한 즉 그 친기업적인 정책을 표방하고 새로운 이제 그 정부 강요들 이제 고용을 했는데 소위 이제 수출업체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제 그 암묵적인 그런 이제 대통령과 정부의 영향력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한국의 원화가 그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전 930원, 40원대가 어저께 US 달러 대비 990원, 거의 1000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이나 현대나 포철 이런 뭐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그 휴대폰을 수출한 수출업체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죠.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티어리는 그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는데 그 궁금해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봤을 때 원화의 가치가 오르는 게 좋으냐 떨어지는 게 좋으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환율이라는 것은 그 국가가 나서서 자기 국가의 값어치를 올리고 싶으니까 환율의 가치를 통화의 가치를 올리고 싶다고 올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를 들어 캐나다를 예를 들자면요. 요즘 기름값 또 금값 원자재 값들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요인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US 달러에 대해서 1대1을 넘어서는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제조업체나 또는 이제 온타리오 쪽 뭐 수출업체는 비상이 걸린 것이죠. 미국인들이 나이아가라 와서 돈도 쓰질 않고요. 그렇죠. 예, 또는 이제 매니팩처링 쪽은 자동차 제조나 해서 수출을 해봐야 경쟁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환경들이 카나다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원유나 이런 그러니까 나서서 국가나 어떤 그 정부가 강한 통화를 만들겠다 또는 약한 통화를 하겠다 이런 정부 개입에 앞서기 전에 좋고 선후의 구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그 상대적인 그 가치의 그 나라의 경쟁력 또는 국가의 그 밸류가 바로 그 화폐 가치로서 표현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카나다 달러하고 미국 달러하고 이제 뭐 같을 적에 지금 이제 뭐 플로리다나 이런 데 지금 그 부동산 값이 떨어졌지만도 지금 우리가 1대1로 가서 그걸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40센트를 더 줘야 되는 거를 지금은 가서 1대1로 사니까 결국은 그런 면에서는 뭐 카나다 달러가 높은 것도 사실은 나쁜 건 아닙니다.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 각 나라의 환율이 자기 그 원하면 원화, 달러면 달러가 세진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튼튼해졌다는 얘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국의 원화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렇다면 한국이 불안정하다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화폐 가치가 이제 아까 920원, 30원에서 940원대로 또 하루가 다르게 10원씩 960, 80원, 990원까지 거의 1000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화와 US에 대해서요. 그 근본 이유를 이제 따져보자면, 첫 번째로, 세 가지를 크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현재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서, 새로운 그 재정경제부, 이제 명칭이 바뀐 걸로 아는데요. 새로운 장차관 분이 이제 임명이 되셨는데, 현재 이제 제가 차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원화와, US 달러와의 그 장기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화면에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화와 그 달러의 5년 그 평균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2003년 말부터 2004년 6월까지 환율이 1,200원에서 1,150원 사이로 거의 8개월간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어떤 그 한국의 정부 개입이 있었냐면은 소위 한국은행과 이제 재정경제부에서 그 수출업체를 방어해주기 위해서 환율 방어를 나섰습니다. 정부 개입을 나선 것이죠. 그래서 그 US 달러를 값어치를 이제 낮추기 위해서 계속 그 원화를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US 달러를 계속 팔아야죠. 팔아야지만 US 달러 값어치가 떨어지니까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한 뭐 100억 달러 가량 이상의 그런 이제 그 US 관련된 그 통화 증권을 발행해가지고 환율 방어를 나섰습니다만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주요 환율 개입에 했다가 이제 실패했던 분들이 바로 요번에 장차관으로 이제 고용을 다시 컴백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경제 상황은 환율이 1,200원에서 1,150원 사이로 한 8개월간 횡보를 했었고요. 그 사이에 한국의 종합주가 지수가 700에서 800으로 수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2004년 6월에 한국의 그 주식시장이 750포인트를 기점으로 수렴을 해가지고 대세 상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시점에 되게 전 세계가 다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2004년 6월부터 한국의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을 시작해서 이 750포인트에서 2007년 말 2040포인트까지 약 한 300% 이상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외국인들이 그 정부에서 환율 방어에 나서는 자금을 이용해가지고 한국 주식을 이제 거의 한 8, 9개월간 주식 순매도에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에서 이제 한 300%의 평가 주식 차익이 남게 되고요. 평균 환율은 외국인들 사들인 환율이 1,175원입니다. 그 환율 1,175원에서 산 주식을 바로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거의 지금 한 15조 원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950원에 매도를 해갖고 역시 차익도 20% 이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시킨 셈이죠.
그래서 현재 원화 약세로 가는 대표적인 요인은 이제 그것을 꼭 심리적인 것입니다. 즉 대통령이 그 기업을 신기업적인 그런 정책을 피겠다 하면서 수출 기업을 살리기 위한 이제 그런 그 발언 자체가 환율을 이제 약세로 가겠다라는 허용하겠다는 그런 개념도 볼 수 있고요. 또 새로 이제 임명되신 장차관 분들께서 과거에 환율 방어에 나섰던 신봉자들이기 때문에 즉 원화를 약세로 만들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지레 이제 그 원화 약세로 갈 것을 미리 점치고 US 달러를 사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원화를 이제 매도를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주식 순매도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한 8개월간 저렴 1175원에 사들인 750포인트의 주식이 2000포인트 내외에서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의 지금 한 4개월, 5개월째 주식 순매도를 물론 이제 그 이익 실현의 차원도 있고요. 환차액의 그 실현과 주식 이익의 실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그 자금, 환매에 대한 준비 여러 가지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2월 이전까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대통령 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원화 약세의 주요 원인은 그 외국인들 주식 순매도였습니다. 15조 원가량의 순매도. 한국의 현재 시스템이 외국인 투자가들은 원화를 주식을 팔게 되면요 자동으로 환전이 됩니다. US 달러로요.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여기서 US 주식을 사면은 캠블이 US 달러로 환전이 되고 이게 바뀌듯이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인 주식 순매도 그 금액 자체가 US 달러를 사들이는 주요한 수요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원화가 계속해서 평가절 하가되고 있던 것이고요. 세 번째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그 대량 최근 한 2, 3년 동안 조선업체가 초호황이었습니다. 전 세계 그 조선 수주를 거의 한 10년 이상까지 거의 뭐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 가량의 그런 이제 물량을 조선업체들이 수주를 하면서 이제 중국과 또는 이제 여러 나라의 그런 경기 호황에 영향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수출업체에 해당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 뭐 100억 불의 어떤 900원에 100억 불의 이제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환 해지. 요즘에는 이제 그 한국도 그 위험 회피인 해지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해지라는 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 주식을 50만 원에 샀다. 이제 주식을 사는 이유는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고 주식을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0만 원, 70만 원 되게 많죠. 예.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이제 40만 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요즘 이제 발달이 된 것이 선물 매도가 있습니다. 즉 주가 지수가 빠진다면 선물한 매도를 사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빠지지만 선물한 매도에서 이익이 남게 되거나 혹은 그 풋 옵션이라는 옵션을 구입을 함으로써 역시 마켓이나 어떤 스탁이 빠지게 될 경우에 원 주식, 삼성전자 주식은 40만 원으로 빠지지만 제가 샀던 그 풋옵션이나 아니면 선물한 매도 포지션에서 더 많은 이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최소화하는 것이죠. 삼성전자에서는 10만 원 손실이지만 그 해칭 시켜놓은 그 매도 포지션에서 만약에 5만 원이 이익이 났다. 그러면은 서로 상계 처리한다면은 10만 원 손실이 아니고 5만 원 손실입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삼성전자는 5만 원만 빠졌는데 이 해지에 걸어놓은 데서 10만 원 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15만 원 이익이죠. 이런 이런 해칭 기법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환에서도 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적으로 중공업, 현대중공업이나 혹은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업체들에서 100억 불, 200억 불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제 환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출업체이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은 약세로 가야 이익이 나는 거죠. 900원 되기보다는 1000원이 되면 그렇죠. 팔면 이익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올라가기를 바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환 해치를 하려면 떨어질 거에다가 사야 합니다. 즉, 그 환 해치를 하려면 900원에 그 100억 불을 체결을 했다면 자기들은 이제 나중에 결국 1000원이 되면은 이제 이익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만 환율이 거꾸로 간다면 손해를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꾸로 해치를 하기 위해서는 900원이 800원 간다에다가 옵션을 사야 합니다. 그 선물한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지만 이익과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세로,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원화 약세를 가자는 것이 암묵적인 수출기업을 살리자는 것이 뭐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뭐 대통령의 의중이 그렇고 재경집의 의중이 수출업체 살리고 환율을 약세로 가겠다는 의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환해질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선물한 매도를 포지션을 서둘러서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또 US 달러를 사들여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US 수요가 또 늘어나다 보니까 이 모든 수요가 다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수입 업체도 예를 들어 900원에 그 사들일 거를 800원까지 기다리던 사람들이 1000원까지 올라가니까 하루 빨리 그 수입 결제를 위해서 US 달러를 빨리 사들여야 하다 보니까 지금 대거 일시에 모든 그 US 달러 수요 세력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약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한국 정부 측에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네네. 그게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에서만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대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환과 미국 달러와의 그 관계를 그러면 어떠한 그 요인에 의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지 한국 정부의 그 노력만 해서 되는 건지 그거 좀 설명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알겠습니다. 주시죠. 네. 지금 뭐 환율 방어라고 이제 표현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아까 말씀 2004년도처럼 1,200원이 1,100원을 깨진 것을 막기 위한 것을 사실 방어라는 표현이죠. 대량으로 US 달러를 방출하는 겁니다. 원화 통환증권한테 찍어가지고 US 달러로 이제 해가지고 아니면은 US 그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요. 그 시중 그 US 달러를 이제 채권을 갖다가 시중에다가 이제 방출하는 겁니다. US 공급량을 늘리는 거죠. 방어는 일단 1,200원이 1,100원 가는 걸 막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약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의지대로 될 수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는 것들이 또 투기 세력입니다. 즉 예전에 그 IMF 때 아시아 통화들이 그 통화 위기가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점을 이용했던 것이고요. 지금 당장 그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15조 원 이상의 순매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화가 언제 강세로 US에서 돌아서느냐? 그 시점도 역시 캠블에 대한 강세에 전환 시점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순매수를 돌아서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 2004년도에 그 큰 재미를 봤기 때문에 지금 990원대나 980원대도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즉 정부가 그냥 이제 올리는 것도 방어라고 이제 굳이 하자면 지금 980원, 90원을 갖다가 950원이나 30원으로 올려놓는 것도 방어라고 표현하자면 아직은 방어에 들어올 게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들은 좀 더 원화가 1,000원, 1,200원, 1,100원 갔을 때 그걸로 주식을 사면 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그 정부가 바뀐 이후에 US 달러가 더 약세로 가기를 기다려주고 오히려 순매도를 어제도 지속을 하고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만약에 950원을 올리겠다. 왜냐하면 현재 심각한 문제가 물가 문제입니다. 그 한국에 지금 올 들어가지고요 밀가루 값, 전 세계 모든 곡물값들이 이제 폭등을 하게 돼 있는데 뭐 그 일반적인 뭐 짜장면이라든지 뭐 모든 값들이 라면값도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거나 혹은 이제 수입을 해오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요 US 달러를 강세로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수출기업을 살리자고 뭐 950원에서 1,000원까지 가는 것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면 첫 번째로 환투기 세력의 그 플레이의 그 타겟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물가에 폭등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풀어놨던 것이 걷잡을 수 없는 약세로 갑니다. 아까 조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는 폭등하고 국가의 값어치는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면 또 이제 뭐 환율이나 뭐 유가라든지 이런 것이 폭등하게 된다면은 한국 경제는 해오나 3고 소위 3고에 휘말리게 되면은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은 수출 기업을 살리자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풀어준 것인지 모르지만 그 기회가 난다면은 언제든 투기 세력의 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현 정부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뭐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으네요. 예. 그리고 뭐 또 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이제 기업을 친기업적인 정책을 피고 하자 보면 수출업체를 먼저 살려줘야 하니까요. 그건 이제 뭐 누구의 의사가 아니겠죠. 이제 그런 느낌이 감지가 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엔캐리 청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일본은 현재 뭐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일본에서 예전에 엔화를 빌립니다. 엔화를 뭐 예를 들어 뭐 1억 엔을 빌려다가 US 달러로 바꿔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한국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에는
뭐 정기예금 금리가 5% 혹은 주식시장에 들어왔다면은 뭐 200~300%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엔캐리 청산이라고 그래서 엔화가 어저께 드디어 100엔이 깨졌습니다. 99엔 US 달러에 대비해 가지고요. 이제는 그 또 한 가지 다른 요인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엔화를 빌렸던 세력들이 또는 이제 외화 차입, 한국의 외화 차입이 사실 많이 늘어나는 상태인데요. 그 외화 차입을 또 엔화 차입금을 갚기 위해서 한국에 투자했던 주식이나 예금이나 부동산을 서둘러 매각을 해야 합니다. 매각을 해서 US 달러로 바꾼 이후에 다시 엔화를 또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일본에 또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지금 그 정부에서 심각한 그 환율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뭐 950원, 20원대로 올리겠다라고 지금 발벗고 나선다 하더라도 지금 그게 제대로 될지 지금 좀 자칫하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질 수 있는 아주 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우병선 씨, 캐나다하고 지금 캐나다 달러하고 미국 달러가 이제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 달러와 캐나다 대비 그 환율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겁니까? US 달러와 그 캐나다 달러, 지금 차트가 좀 약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마 저 차트가 좀 나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 캐나다 달러와 US 달러 그 5년 그 차트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2003년도 초에 64센트 바닥을 찍고요. 줄곧 상승을 하다가 작년 11월 달에 1.1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다가 올 초 일시적으로 다시 98센트까지 내려갔다가 오늘도 1.01 여전히 US 달러보다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인 이제 그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그 이전까지는 2002년 이전에는 계속 아시다시피 이제 뭐 60센트, 70센트대 내내 머물러 있었습니다. 2002년 말에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토론토와 베이징과 그 올림픽 유치가 이제 IOC에서 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베이징이 이제 2008년 올림픽을 이제 가져가게 됐고요. 그때부터 중국이 본격적인 전 국토의 개조화에 나서게 됩니다. 한국이나 일본도 역시 그 올림픽을 계기로 사회의 그 단계가 레벨업이 되곤 합니다. 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아시아 3개 나라가 20년 간격으로 67년 도쿄올림픽, 또 88년 서울올림픽, 2008년 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일본도 그 올림픽을 계기로 소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고요. 한국은 이제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오히려 이제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성장 단계에서 분배 단계로 이제 사회가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노사 분기가 좀 심화가 되고 이제 성장에서 보다 분배 쪽으로 이런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2002년 이후에 올림픽이 결정된 이후에 중국이 그 올림픽을 계기로 도로 건설 또는 그 빌딩 경기장 건설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자재, 뭐 목재, 철근, 콘크리트, 고철, 뭐 구리, 모든 전 세계의 원자재와 에너지를 이제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카나다도 수출로 이제 그 영위하는 국가입니다만 한국은 주로 이제 3차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또는 이제 그런 전자제품 수출하는 나라고요. 카나다는 천연자원과 에너지, 목재를 수출로 하는 1차 산업, 엔진 리소스를 수출하는 그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가장 경쟁적인 이제 2002년 이후에 2003, 4, 5, 6년도부터 줄곧 상승한 이유가 원자재 가격이 서서히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전 세계 그 헤지 펀드라든지 아니면 그 기관 투자가들이 원자재의 롱 포지션으로 베팅을 하고요. 원유가도 뭐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동시에 원자재를 베이스로 한 국가의 통화가 카나다와 호주입니다. 호주도 역시 그 천연 광물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요. 두 나라 국가가 거의 2배 이상의 그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작년까지 현재 발생되는 그 주요 원인은 중국의 올림픽으로 인해서 그 원자재 수요가 폭등함과 동시에 투기 세력들이 그 캐나다 달러를 트레이드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그 각 국가의 경제 상황이 반영이 됩니다. 금리를 인상하느냐, 소위 금리 인하를 하느냐, 또는 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뭐 여러 가지 문제, 카나다의 뭐 제조 기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카나다의 그 두 축은 원자재와 석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석유 원유가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원유도 좀 차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그 원유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차트를 보나 안 보나 지금 예. 뭐 기름값이 지금 이제 110불 가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지난 2월 말에 그 가장 그 좀 기로에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로 리세션, 즉 불황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이제 예측이 나온과 함께 원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98달러 아래로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때 석유 메이저나 그 플레이어들이 과감한 베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 경기가 안 좋으면 석유 수요가 떨어지게 될 것이니까 당연히 기름값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 오히려 미국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릴 것으로 베팅을 합니다. 즉 미국 달러화가 약세로 갈 것이라는 것에 또 이제 베팅을 하면서 금과 함께 석유를 계속 사들이게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 투기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유가가 현재 110달러까지 육박을 하고 있고요. 또 금도 어제 일시적으로 1000달러가 넘었었습니다. 그 온스당이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투기 세력들이 투기 세력이라고 뭐 나쁘게 볼 건 없습니다만 어떠한 이론을 지금 내세우고 있냐면요. 그 상대적인 평가 상승을 내세웁니다.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냐. 예를 들어 이제 가장 그 기준이 금입니다. 즉 미국 달러가 떨어지면 금값이 오르는 가장 즉 다이렉트 릴레이션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예를 들어 뭐 300불에서 뭐 250불에서 1000불까지 올라왔다. 근데 한 4배 이상 상승했다고 봤을 때 하지만 석유값은 110불이긴 합니다만 이게 40불에서 110불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2배 반밖에 안 올랐다는 얘기죠. 금이 4배 올라갔다면 석유도 4배 올라가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투기 심리와 그런 이제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고 있다 보니까 덩달아서 그 일시적으로 수요가 죽었던 중국 올림픽 수요가 이제 특수가 마감이 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예전 가격으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1월 달쯤에요. 예만부터 투기 세력들이 다시 국제 원자재 가격도 플레이를 들어가면서 원자재 가격 폭등을 함과 동시에 밀, 뭐 옥수수, 뭐 곡물 이제는 그 돈이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상품 쪽으로 모든 투기 자금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전세 이러한 그 혼란의 원인은 역시 미국 달러의 약세인데요. 이 미국 달러의 약세를 또 이제 통제를 잠시 또 질문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또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좀 미국 정치 국내적인 요인이 있다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완전 뭐 참 오늘 좋은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우병선 씨 역시 다음에 한번 모시기로 약속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을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십니다. 향후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캐나다 달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이제 질문이자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글을 이제 좀 주간 이제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3년도부터 거의 지금 한 220주 이상 글을 쓰면서 제가 뭐 투자 분석가는 아닙니다만 매주마다 그 글을 쓰기 위해서 한두 시간씩 이상의 자료 수집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가량의 그 변화를 보고 예측을 해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원달러, 한국 원화와 US 달러입니다. 현재 US 달러와 캐나다 달러는 크게 어떤 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가라든지 금값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98센트, 97센트, 1달러 아래로 언제든지 오늘도 업무 시간 장중에 1.0까지 내려가 1대1까지 갔었습니다. 예,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데 가장 큰 포인트는 역시 원화와 US 달러입니다. 현재 한국 원화와 US 달러가 어제 990원, 거의 1,000원에 육박을 했기 때문에 한국 원화와 US 달러를 지금 잡지 못한다면 현재 원화를 캔불로 바꾸는 그 환율도 역시 상당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현재 그 1대1과 1대1이 1,000원이면 1,000원을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즉 한국의 원화가 US 달러에 대비해서 빨리 안정을 찾아서 지금 중국 위안화라든지 아니면은 일본 엔화는 초강세를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통화에 발 맞춰서 한국의 원화도 강세로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즉 캐나다 달러와 US 달러가 1대1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한국의 원화가 현재 그 약세에서 벗어나서 950원, 930원, 920원만 가져도 현재 한국의 원화를 캔불로 바꾸는 환율이 900원 초반 혹은 이제 더 강세로 간다면 그 아래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그 900원 아래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 저는 사실 예측을 지난 4년 그 트렌드가 원화와 캠블의 트렌드는 800원에서 900원 가면은 다시 왔다리가 상승을 반복을 했었는데요. 올해 작년 말에 사실 그게 깨져서 이제는 800원 아래로 갭 다운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캠블과 원화는 항상 앞으로 올해부터는 700원대에서 머무를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올 초에 거꾸로 가서 900원이 강력한 이제 지지선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950원대에서 내려오다가 900원 되면은 또다시 900원과 1000원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굳어지기 전에 빨리 한국의 원화가 US 달러에 대비해서 제자리를 찾아가야지만 한국의 원화를 캐나다 달러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스코시아뱅크에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로 일하고 계시는 우병선 씨를 모시고 환율에 대한 제반 업무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영철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업계의 새로운 분을 모시고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